랭킹쇼 오늘은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일 대통령의 업무 보고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화제가 되는 건 참석자들의 말도 그렇지만 대통령의 말도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어제는 외교부와 통일부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이 대통령이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피스메이커가 돼주면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죠. 그런 만큼 대북 관련 메시지가 주목됐는데 이 대통령의 말로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진짜 원수가 된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원수인 척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가는 것 같아요.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이 걱정을 해가지고 삼중 철책치고 혹시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평원 지역에는 방벽을 쌓고 지금은 바늘구멍 하나도 여지가 없습니다. 바늘구멍 하나 들어갈 여지가 없다. 최 교수님 보실 때는 대통령이 남북 간의 대화 물꼬를 좀 트고 싶다. 그 절박한 심정을 표현한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지금 한반도가 이렇게 꽉 막혀 있는 상태가 되면 사실은 우리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로운 어떤 관계가 형성돼야만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우리 한반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리고 불안감이 커지다 보면 접경 지역에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불안감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평화 무드가 좀 확산돼서 남북 간의 관계가 좀 개선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해야 돼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여기서 뭔가 성과를 내려고 하잖아요. 예. 우리가 페이스메이커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간의 관계 개선을 위해서 우리가 또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고민한다고 생각합니다. 북미 간의 관계가 또 개선되면 한반도에 평화가 들어올 수 있는 또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예. 이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대통령의 큰 구상은 지금까지 꽉 막혀 있고 이렇게 경색돼 있을 뿐만 아니라 대결 구도로 가고 있는 남북 관계가 평화적 관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윤 부위원장님, 야당은 시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이 이야기를 꺼내면서 내놨던 말 중에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해서 어떤 방어선을 치고 있다. 이 부분을 좀 문제 삼는 것 같던데요. 저 부분은 사실은 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예. 게 북한이 저렇게 주장해야 되는 거잖아요. 오히려 본인들의 체제가 위협받고 있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북한 내부에서 북한 주민의 이탈을 막기 위해서 쳤다라고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꾸로 북한이 침공당할 것을 우려해서 방어용으로 쳤다. 이 말은 저희가 6.25 때도 보면 남침설, 북침설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예. 북한은 아직도 아마 남한이 침략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북한이 침략해 내려왔다는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다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자 내려왔다가 다시 저희가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언제를 막기 위한 것이냐도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처음에 우리가 침략하는 거 또는 우리가 침략 당하고 나서 올라갈 수 없나요? 이런 여러 가지 전략상의 문제점도 대통령이 드러냈다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예. 또한 저런 근거가 명확해야죠.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저렇게 말씀하실 만한 근거를 명확히 대시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걸 국민 앞에 저렇게 말씀을 주신다 그러면 북한의 국경 방비 내지 북한의 재래식 무기를 지금 확충하고 있는 이런 상황 하에서 핵무기만 갖고 있는 게 아니죠. 대통령께서 늘 강조했듯이 재래식 무기는 우리가 앞서 있었지만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월 관계 하에서 상당한 기술 이전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마저 우리가 뒤처지고 있는 상황인데 예. 저런 말씀을 하시면 그러면 도대체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께 국민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우리한테 안심을 심어줘야 되는데 저는 인식 자체에 있어서부터 불안감을 느끼게끔 하셨잖아요. 저 부분은 대통령실이 좀 해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문 센터장님께서 보실 때는, 안보 전문가로서 보실 때는 대통령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평가해야 될까요? 예, 일단 이제 북한이 말이죠. 삼중 철책을 설치하고 지뢰지대를 만들고 또 방벽을 세우고 이게 하면 내부적으로는 우리 대한민국이 늘 북침,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다라고 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무력을 강화하고 그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제재를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이 김정은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미제와
대한민국이 늘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 위대한 지도자는 이걸 막기 위해서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고 그래서 이 고통은 다 미국과 한국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벽을 치면서도 이건 언제든지 북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내부적으로는 선전할 겁니다. 그러나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에 대한민국과 미국이 북한을 한 번도 먼저 공격한 적이 없어요. 그걸 김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잘하는 이 접경 지역에 근무하고 있는 북한 군인들은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 중에 접경 지역에 근무했던 예비역들은 아마 북한 군인들이 우리가 침략하지 않을 걸 명확히 알고 고기 잡고 빨래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아마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는 조치들은 북한 내부 통제용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해 보여요. 그러나 이 북한 내부에서 선전하는 것은 지금 대통령 말씀하신 것과 비슷한 그런 내용이고 대통령도 그래서 혹시라고 하는 표현을 썼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북침 걱정 발언도 공방이 됐지만 이 발언도 공방이 됐습니다. 노동신문을 언급한 건데 노동신문이 지금 국가보안법에 따라서 일반 국민의 접근이 제한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 대통령 왜 못 보게 하냐는 겁니다. 들어보시죠. 국민들한테 이거 못 보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 꿰매 넘어갈까 봐?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 될까 봐? 그거 아닌가요 원래? 예, 맞습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예,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북한의 실상을 정확하게 이해해서 야, 저러면 안 되겠구나 생각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정원 정도는 이런 걸 봐도 안 넘어가는데 우리 국민들은 이런 거 보고 홀딱 넘어가가지고 빨갱이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정말 문제입니다.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죠. 예, 이 대통령이 북한 노동신문 보지 못할 이유가 뭐냐, 국민들의 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공개적으로 질문을 했습니다. 센터장님, 네. 그런데 어제자 노동신문을 봐도 김정은 위원장의 공장 준공식 참여 기사가 나오고 주로 노동신문에는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 동정하는 내용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우리 국민이 꼭 봐야 되느냐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예, 노동신문을 비롯해서 북한이 발행한 자료들을 적성 자료로 구분을 하고 우리 국민들의 접근을 제한해 온 것은 그것이 북한의 통일전선 전술, 선전선동에 넘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그런 일련의 조치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노동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김정은 체제와 북한 조선노동당을 선전하기 위한 업적을 선전하고 세뇌하기 위한 그런 선전수단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물론 전 대통령 말씀대로 우리 국민들 다수가 노동신문을 본다고 북한에게 전향이 된다거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좀 높지 않다고 봅니다. 아하, 네. 다만 이런 건 있어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거짓말도 계속하고 계속 들으면 그게 진실같이 느껴질 가능성도 있어요. 우리같이 북한 실상을 아는 사람들은 전혀 그런 거에서 유동됨이 없지만 예. 북한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는 분들이나 일반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그걸로 인해서 만약에 이게 그냥 공개가 된다면 북한이 아마 이걸 그들의 선전선동 통일전선을 위한 그런 도구로 악용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공개를 한다 하더라도 네. 좀 단계적으로 유의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고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의원, 이 대통령은 어느 나라 통수권자인가? 그리고 김재섭 의원은 간첩들의 난수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최 교수님, 우리 전문가이신 문 센터장님도 악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노동신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접속을 지금 차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선생님 말에 동의하는 부분, 네. 그 부분은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냐하면 기본적인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정보를 접근했을 때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지금 이걸 바꾸는 방안 자체는 뭐냐면 만약에 노동신문이나 북한 관련 정보가 유통되는 건 금지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예를 들면 내가 그걸 복사해 오거나 아니면 그걸 가져가 딴 데 유통시키고 이건 못하게 하는 거예요. 다만
접속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을 개방하는 게 어떻겠냐고 지금 의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이 노동신문 본다고 거기에 무슨 동요가 되겠어요? 더 제가 볼 때는 저 독재국가 나쁜 나라 이렇게 인식이 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을 수 있다라는 평가. 그러니까 그 부분은 네. 어린이나 청소년은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하. 성인들은 그렇게 산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예. 성인들은 기본적으로 북한이라는 나라가 독재국가고 김정은 찬양하고 이런 거 보면서 야 이게 나란가 이런 생각이 들지. 그거 들으면서 계속 읽으면서 아 김정은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네 이렇게 느낄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해요. 다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어린이들이나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게 이제 성장 과정에 있고 교육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접근은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만약에 바꾼다고 아직 뭐 그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유통은 못하게 막고 접속하는 걸 제한하는 거를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원하는 사람이 가서 보는 거잖아요. 이게 뭐 노동신문 접근 가능하다고 모든 사람들이 가서 그걸 본다고 저는 보지 않아요. 저 같으면 예. 보지도 않을 거예요. 그럼 뭐하러 봐요? 시간 아깝게. 근데 이제 만약에 정말 본인이 보고 싶어서 접속해서 가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접속 자체를 막는 거는 너무 심한 거 아니냐 하는 게 지금 취지의 발언이기 때문에 예. 만약에 이걸 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율할 건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이나 이런 접근 문제도 그렇고요. 또 유통은 막기로 했으니까 그건 뭐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이 고려된 상태에서 추진되지 않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예. 이 맥락에서 국가보안법 폐지도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근에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공동 발의했는데 입법 반대, 국보법 폐지는 국가의 기초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일이다. 16만 명 이상이 동의를 했습니다. 윤 부위원장님. 지금 폐지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근데 저 부분은 논쟁이 계속되면서도 아직까지 폐지되지 않은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민주당의 경우에도 거대 그 의석을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 폐지를 안 시켰던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두 회기에 걸쳐서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반국가 단체라는 게 북한은 아직까지 우리하고 이제 더 나아가서 북한은 이게 반국가 단체가 아니고 반국가 뭐 적국이라는 표현을 써도 되죠.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상황에서 반국가 단체의 그 전제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한다 이 부분은 저 섣부른 부분이 있고. 민주당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형법으로 대체하고자 하면 형법에 국가보안법상의 조문을 더 넣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폐지론을 주장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아직까지는 적국의 개념을 넓히는 취지의 형법 간첩죄 개정도 안 하면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 단체 먼저 폐지한다 그러면 실제 여러 측면에서 보면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진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신문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께서 국내에서는 허위 왜곡 정보에 대해서 이거 단속하자라고 주장하시면서 국외에서 오는 허위 왜곡 정보 가능성이 큰 기관지에 대해서 이걸 국민적 어떤 뭐 수준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다 봐야 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언론의 자유가 보장된 곳이라면 매체들에 상관없이 이건 봐도 되겠죠. 그런데 아하, 네. 언론의 자유가 없는 상황에 북한의 일방적인 메시지 전달을 우리가 이걸 풀어줘야 되나요? 저는 왜 이렇게 성급하게 나가시는지 좀 아직 이해가 안 됩니다.